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찍는 감은 또 없지 않지만 신년을 맞아서 제 23년도 투자 성과를 처음으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랑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고요. 다만 제 수강생분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도움 받으시는 분들께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제 수익률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수익률을 통해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반성하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한국 주식시장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제외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23년도 한 해 동안 한국 시장에서 16.9%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수익률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투자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접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평균으로 치면 계속해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그래서 이제 강의도 시작하기도 했고 그런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둘 다 못 미치면서 시장을 이기지 못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나름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소외감도 조금 들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거의 17%에 육박하는 한 해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률입니다. 결국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하지만 시장이 코스피가 18.7% 오르고 코스닥이 27.5% 오를 때 혼자서 16.9% 그러니까 17% 오르는 이 소외감은 저도 처음 느껴보는 그런 소외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라고 하면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복귀를 해보고 매수매도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상반기에 제가 시장을 정말 많이 못 따라갔어요. 하반기에는 거의 시장을 아웃퍼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반기에 코스피 코스닥을 특히 코스닥을 너무 못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이유는 2차전지를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포트폴리오에는 2차전지 기업들은 편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나름의 신념도 있었고 여러 가지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기업들을 편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편입을 안 하고 있었던 게 그러면서도 23년도의 상반기에 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2차전지 테마를 타면서 그렇게 올라갈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따라갔던 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정말 저희 부족함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연평균으로 지금 정리를 드려보면 제가 최근에 한 6년 정도 수익률을 따서 만들어 보여드리면, 왜 18년도부터 보여드리냐면요, 17년도까지는 제가 시드가 정말 크지 않아서 오히려 수익률을 되게 높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작은 시드만 가지고 그 수익률을 주장을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시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2018년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한 28% 정도 수익률이 났고요. 19년도에 30%,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던 장이었는데 사실 이때 좀 운이 좋았어서 되게 괜찮았고요. 20년도에 시장 자체를 엄청 따라갔었던, 그러니까 저점 대비 고점으로 계산하면 시장을 많이 못 따라가기는 한 거지만 그래도 연평균으로 놓고 보면 42%니까 사실 굉장히 나름 양호한 수익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1년도에 사실 수익률 되게 괜찮았습니다. 27.5% 올라가면서 시장에 비해서 계속해서 아웃퍼폼하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한 달 빼면 다 시장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22년도에는 사실 마이너스가 나서 참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시장에 비해서 정말 선방을 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22년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25% 떨어지고 코스닥이 35% 떨어져서 단순 평균으로 하면 양시장 합해서 한 30% 정도 떨어졌는데 제가 한국 시장에서 한 11% 정도 마이너스가 난 거니까 굉장히 방어를 잘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23년도에 그래도 시장이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에는 16.87%, 16.9%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래프를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딱 방금 보여드렸던 2018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이후에 6년 동안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과 제 연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을 조금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하고 빨간색은 각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2017년도 연말 혹은 2018년도 연초를 지수를 1로 두고 각각의 지수들을 다시 지수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17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한 10% 정도밖에 지수상으로는 이게 단순 계산입니다. 지수상으로는 한 10% 정도밖에 못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제 캐빈베스먼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3년도는 조금 지지부진했었지만서도 22년도에 굉장히 잘 버텨준 바람에 그렇게 한 해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누적 상승률은 되게 높았었던. 그래서 2018년도 초에 비하면은 벌써 CD가 이제 3배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18년도 이후로는 누적 수익률 한 216%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전부터 대충 계산해 봤을 때는 누적 수익률은 한 30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를 조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23년도에 매도했었던 내역들을 날짜별로 1월부터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중간중간 보시면은 선출한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버텨오다가 제가 계속해서 다시 공부하고 분석을 해보면서 이 기업은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적정 주가가 떨어지게 계산이 되는 기업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에 계산을 잘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선절하는 기업들도 지금 몇 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대부분 보시면은 조금 산업 분야는 조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2차전지 쪽은 없죠. 그래서 제가 슬펐던 이유기도 하고,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쪽에서의 매도가 조금 많이 찍힌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반도체를 꽤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기다렸었고요. 그게 이제 조금씩 빛을 발하면서 약간의 처분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고, 꽤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기업들을 일부 매도한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상으로 조금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었던 기업을 여기 보시는 몇 번의 매도가 있었지만 항솔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조금 수익률 자체는 낮을지 몰라도 규모가 컸었어서 거기서 조금 수익을 많이 벌었었고요. 테스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에서 조금 많이 벌었었고요. 그 다음이 메커스라고 하는 기업도 조금 쏠쏠하게 수익을 가져다 줬었던 기업이고, 프로텍으로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이 친구가 HBM 관련된 테마를 타면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줬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걸 쪽으로 조금 뽑아봤고요. 23년들 한번 복귀를 해보려고 해요.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칭찬할 부분은 첫 번째는 저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제 실력과 지식과 이런 나름의 뎁스가, 물론 이제 시장에 너무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제 딴에는 가장 많은 지식적인 성장이 있었던 거는 반도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기술적으로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배워갔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되게 제가 생각하기 괜찮은 기업들을 발굴하기도 했고, 그런 기업들이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가져다 준 기업들도 있었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지금 어려운 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앞으로의 턴어라운드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데, 23년도는 정말 경기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산업에 투자한다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쉽지 않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버틸만 하다라고 하는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정말 좋은 기업들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한 해였고요.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기업명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어려울 때, 실적이 조금 꺾여 있을 때 진정한 주주라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적인 그런 격언을 아직까지 수익이 엄청 많이 나진 않았지만 좀 시도할 수 있었던,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그런 한 해라서 이 두 가지를 제 스스로 조금 2023년도 투자를 복귀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반성하는 거는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조금은 유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2차전지와 관련해서 너무 고집스러웠었던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는 2차전지에 속한 기업들이 제가 추정하는 그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들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었어서 계속 경계하고 계속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했었고 수강생분들은 아마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아쉬움이 드는 게 그 중에서도 조금은 유연하게 건드려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주대는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도 그때그때 유연할 수 있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23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특히 뭐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22년도 1년도부터 해서 기억을 해보면 예견된 악재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인 지식, 재무학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참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악재가 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버티면 돼 라고 하는 마음 하나로만 버텼던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그 기업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펀더멘털이 약화가 되면서 다시 적정 주가를 계산했을 때 더 이상 기대할 것들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의 손절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돌아보면은 예상할 수 있었던 약재였는데 제가 무시했거나 아니면 분석이 부족했거나 조금 등한시했거나 약간 이런 경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24년도에는 잘 커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이렇게 정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 기준으로 2024년도 초는 장 첫날만 장이 좋고 그 뒤로 거의 굉장히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저는 시장이 하락할 때 이상하게 저는 참 제 포트폴리오가 하락을 안 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시장에 비해서는 거의 안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그런 포트폴리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는 동시에 그동안 마음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수강생분들께서도 공부를 하셨는데도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수익률이 안 나신 분들 정말 제가 응원해드리고 있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공부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